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67세 57년생이에요. 젊으신데, 네. 네. 허리가 안 좋으신 거죠? 네, 네, 김욱하 원장님 허리하고 한번 무릎하고 안 좋아요. 아, 네, 네네. 통화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허리하고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네, 허리가 한 네. 좀 몇 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퇴행성이라고는 하는데, 네네. 그냥 침 맞고 그러면 좀 괜찮았었는데, 한번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이렇게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아이고, 삐끗하셨구나. 예, 그랬는데 그게 반드시 이렇게 누워서 오. 맑은 물에 이렇게 얼어서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도 침 맞고 또 하면 괜찮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올해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네. 국가에서 하는 중학교를 올해 졸업반이거든요. 너무 아, 그러세요? 멋지세요.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 4시간씩 가서 앉았으니까 네. 그 저희들이 5분밖에 안 쉬고 하거든요. 어우, 그래요? 이제 졸업반이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원서 냈는데 와, 이 네. 허리가요. 네네. 저는 큰 병원은 아직 안 가봤고요. 네. 네네네. 그냥 정형외과 근처에서 찍어보니까 퇴행성이라고 그 네. 나이에 그 정도면 양호한 거라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어떤 때는 많이 아플 때는 막 다리가 질질 끌리거든요. 다리가 질질 끌리고 이 엉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정말 눈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아이고. 아픈데 그렇죠, 그 그렇죠. 선생님은 아유 수술하실 거냐고 그냥 약이나 먹고 네. 이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거죠. 네네네. 물리치료나 받고 하라 그러는데 제가 봉침도 맞고 그랬어요. 네네네. 예, 그전에는 봉침 맞고 그러면 조금 괜찮고 그러더니 지금은 안 돼요. 예, 그렇죠, 네. 안 그렇죠.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침만 맞고 약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12월 달에 또 찍었거든요. 근데 뭘 촬영하셨어요? 저기를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 그 CT나 분이 MRI 말고 엑스레이 안 말씀하시는 찍어서 안 거예요? 찍었어요. 그런 예. 네. 저기 MRI 그런 거 한 번도 안 찍고요. 네네네네. 네, 저기 그냥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차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나빠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는 엄청 심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앉아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이럴 때 너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척추를 좀 많이 나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머님. 네. 그게 지금 이제 어쨌든 증상이 차츰차츰 좀 심해진다고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시잖아요. 많이 심해졌어요. 네네. 그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엑스레이만 촬영하면 뭐 많은 걸 알 수 있다라고 이제 흔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엑스레이는 뼈 정보를 살짝 알 수 있는 거고요. 안에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가 실제로 있고 신경이 얼마나 압박받는지는 엑스레이로는 모르거든요.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허리도 아프지만 엉덩이도 아프고 뭐 이렇게 질질 끌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는 네. 뭔가 신경이 눌리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있어요. 어떤 예, 때는 예. 무릎 밑으로 여기 발목 정도까지 어떤 때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올 때가 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 이제는 네. 이제 고등학교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네. 제가 2달 동안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네네. 아. 이제는요, 좀 네. 내 몸을 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 그래서.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찾아가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전문 병원이요? 네, 네. 가까운 전문병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머님. 그래서 네.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으니까 단계별로 차근차근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얻는 것. 원인.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요 시간 있을 때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좀 내원하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어머님 대학교까지 가시려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허리가 안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정답은 어머니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침만 맞아서는 약만 맞아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이미 알고 계시죠? 좀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 또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또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잠시 뒤에 또 전화 연결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계속해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이제 척추 질환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는 4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고요. 다른 한쪽 방향으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해결하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절개라는 그런 수술에 비해서 근육의 손상이 적고요. 그리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상처 부위 통증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복귀 또한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크게 확대해서 병변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정확도도 높고 또 일상 복귀도 빠른 치료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의 경우에도 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치료 사례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2년 전에 한 차례 시술을 받으셨는데 효과를 못 보신 분인가 봐요. 네, 화면에 보시면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양쪽 발이 저리고 차가워서 이제 괴로워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술까지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던 분인데요. 자료 화면에 보시면 요추 4,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어서요. 이 협착증이 신경을 아주 절묘하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시술을 해서 효과가 없다고 이제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럴 때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신경 통로가 좁았던 그 부위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넓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 이후로 양쪽 발이 저리고 차갑고 한 부분들의 증상이 거의 대부분 해소되어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조금 더 고령이십니다. 80대인데 한 70대부터 계속해서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심하셨나 봐요. 네,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 81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10년 전부터 이제 걸을 때 허리가 아프고 그 이후로 서서히 다리까지 아파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 증상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정말 이제는 진짜 걷는 게 좀 힘들다 하셨던 분인데요. MRI 영상을 보시면 요추 4번,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그것 때문에 협착증이 생겨서 이제 힘들었던 분입니다. 1단계 치료, 2단계 치료들을 받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효과가 없어지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네네. 수술하지 않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좁아졌던 신경 통로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넓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분은 이 내시경 치료 이후에 증상이 거의 대부분 좋아져서 지금은 뭐 별다른 통증 없이 이렇게 걷는 게 수월해졌다고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사례는 역시나 80대 여성분이신데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 때문인가 하실 텐데 허리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바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화면에 보시는 분이 이제 5년 전부터 걸을 때에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다인데요.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허리 협착증일 때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 다리만 아픈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흔히들
내가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 무슨 허리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MRI에서 보시면 요추 4번,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약간 어긋나는 척추 전방전이증, 그것 때문에 협착증이 발생해서 신경이 눌려서 괴로웠던 분입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효과가 점점 없어져서 진짜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이실 텐데요. 특히나 나이가 이제 84세이다 보니 수술적인 치료가 더욱더 고민이 되시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아졌던 신경 통로를 넓게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은 이 치료 이후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현재는 치료 전에 그런 저림감이 발에 조금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네. 그래도 걷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잘 지내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엉덩이 다리만 아프신 분들 허리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